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트로픽이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제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트럼프 관세가 트럼프는 15% 관세 부과한다고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실제로는 현재까지는 10% 부과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 미국의 실질적인 관세는 낮아진 거잖아요. 이 점도 역시 또 어필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우리 증시는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20만 원, 100만 원 돌파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데 다만 이제 수급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남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우리 증시에 대한 어떤 강세 기대감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일 연속해서 음봉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틀 빠지고 나서 어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시장의 추세는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3대 지수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나스닥이 조금 더 올랐는데,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그냥 박스권이에요. 최근에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나왔던 AMD 보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보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우선 이제 미국 정부에서 주요국 관세 적용이 현재 10%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10%, 그 다음날 15% 이렇게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 적용은 10%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향후에 백악관 측에서는 15%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구체적인 시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언 같은 걸 감안해 보면 지금 바로 15%로 적용이 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클래식 타코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고전적인 어떤 타코, 결정적인 순간에 트럼프가 확 푸시하지 않는 그런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번에도 최대 해봐야 이렇게 되면 15% 이상의 관세 부과는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또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로픽에서 클로드 코워크와 도큐사인, 팩트셋, 구글의 어떤 지메일 이런 것들과 연동이 되는 거를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왜 중요하게 봤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클로드가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어떤 코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식한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냥 알아서 그냥 프로그램 짜주고 하는데 굳이 저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할까,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더 이제 좋은 어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잠식하는 게 아니라 보완해주는 거라서 윈윈이 될 수 있다. 그럼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공포 이런 것들은 너무 과도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이 종목들이 올라갔고,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MD가 그 메타에 최대 600억 달러 정도의 칩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가 이제 지분을 또 확보하는 그런 어떤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렇게 되면 AI가 진짜 내년도까지 투자가 지속될 수 있나? 그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의 어떤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정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어떤 걱정을 해소시켜주는,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메타가 그 AMD 칩을 공급받을 때마다 주식을 계속해서 이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계약을 또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AMD가 이제 그 메타의 칩을 공급을 하면 그 공급되는 거 비율만큼 계속해서 이제 메타가 이제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측은 동맹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에. 동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 AI에 공급하는 거하고 메타에 공급하는 거랑 계약 자체에 대한 무게감이 다르다라고 투자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오픈 AI는 당장 현금이 이렇게 많은 기업이 아닌데, 메타는 막대한 어떤 현금을 보유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AMD가 진짜로 제대로 된 어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소비자 신뢰지수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상치를 넘겼다라는 점, 그리고 고용에 대한 어떤 답변이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경기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내게 된 그런 계기로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오고 여기에서 지금은 15% 관세로 이제 트럼프가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관세는 낮아진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라든가 아니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기들이 책정됐던 관세보다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리긴 했지만 우리나라라든가 유럽연합, 뭐 일본은 거의 제자리가 된 상태고 브라질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은 관세율이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에 적용된 미국 기업들이 부과하게 될 이제 관세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세게 나가긴 어려울 것 같다.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이 큰 상태에서 선거를 맞이하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도감이 오늘 좀 시장에서는 영향을 준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는 대형주 중에서는 브로드컴하고 이제 알파벳은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AMD한테 조금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알파벳은 또 오늘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부진했고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빅테크들은 대체로 좀 플러스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에 상승은 역시 당연히 이제 AMD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블루아울이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외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자금은 이제 기술주 쪽보다는 뭐 산업재라든가 뭐 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재, 통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 업종 쪽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는 좀 어정쩡해서 뭐 미국 내에서도 좀 오르는 업종 또 단기로만 왔다 갔다만 하는 업종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자금 유입을 또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는지 뭐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분석들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노무라에서 상반기에 8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순이익이 130% 증가되고 코스피가 내년도에도 25% 증가한다. 사실 어저께 제가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제 가족 건강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제 그냥 밤늦게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도저히 올릴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못 올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이제 노무라 증권의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올라갔고, 근데 코스피가 5일 연속은 잘 안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4일 연속 올라가고 좀 쉬었다가 또 가고 뭐 이런 형식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6,000포인트를 이제 6,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일단 초반에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지 않고 이제 그 물량을 좀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6천에서도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로 6,0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될지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위치. 그러니까 6천에서도 매수한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에게 이거 6천이 아니라 진짜 7천, 8천 가나 보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긍정적인 건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은 거의 뭐 이렇게 제자리나 다름없어요. 약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줄었는데 그동안에 주춤했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수 비중, 전체 코스피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들 중에서 외국인들의 비중, 이걸 좀 따져보는 건데 금액 기준으로 좀 주춤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25.2%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설 연휴 전후에서 좀 주춤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한국 비중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정리하던 외국인들의 매도 말고 새로운 매수가 약간 붙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 기조가 오늘 장에서도 좀 이어지는지 요것도 좀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제가 어제 보여드린 거 이틀 연속해서 이제 음봉 하락이 나왔는데 3일 연속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올해 들어 좀 패턴이라서 한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반등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빠지면 대기하는 매수세가 가동. 그러니까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쉬면 우리는 살 거야. 뭘 추격해서 매수할 정도는 아니지만 쉬면은 살 거야.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패턴은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 자체는 깨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조금 어정쩡했어요. 그러니까 뭐 레인보우 로봇이 5% 가까이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확 하고 밀고 올라갔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면 어제 중형주군이 많이 올라갔죠. 저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저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대형주군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종목들보다는 다른 업종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가면서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성주 쪽에 강세를 보인다라는 의미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어 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뭐 샀나 좀 봤더니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 그러니까 뭐 어떤 업종을 집중적으로 샀다,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골라 담는 그런 느낌이 강했고요. 근데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매수 이런 것들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좀 업종별로 보면 어쨌든 골라 사는 쪽, 그다음에 이제 그날 특정 업종을 집중 사는 쪽.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과 로봇주가 상대적으로 좀 매수 업종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이 종목군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연속적인 매수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제 메뚜기를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 내일은 2차 전지, 그 다음 날은 반도체 이렇게 메뚜기를 이동하는 건지 연속성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의 실제 관세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오늘 증시를 올렸는데 어쨌든 이 자체는 시황상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AI 부작용, 예, 소프트웨어 우려라든가 뭐 투자 정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증시에서 진정이 됐다라는 점도 우리 증시에서는 다행스러운 뭐 그런 대목이고 그다음에 6,000포인트 근접했는데 일단 앞서 표현해 드린 대로 6천에서도 매수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오늘 코스피의 캔들이 양봉이 되느냐 음봉이 되느냐 이걸로도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되는지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20만원 하이닉스 100만원이기 때문에 또 여기가 목표 주가가 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물량을 흡수할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특히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삼성전자 계속 매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18만원대 16만원대에서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20만원에서 사는 것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지도 이게 시황상 6천이 아니라 진짜 8천까지도 보는구나 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주요 지역별 그 증시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자리예요. 올해 들어서 이제 오른 게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 라틴 아메리카가 오늘 올해 들어서 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머징 시장이라든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하여튼 미국 빼고는 다 괜찮아요. 네, 미국 빼고는 뭐 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압도적으로 강한 게 이제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약한 이유는 빅테크에 대한 가격 부담도 있고 트럼프에 대한 어떤 정책 리스크에 대해서 투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미국 이외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게 반도체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나라라서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몇천 포인트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보다는 계속해서 좀 이제 업종별 수급 변화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최근에 조금 건강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제 뭐 하여튼 가끔 이제 어쩌다 한번 늦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